네, 안녕하세요. 언니. 오늘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. 아, 오늘 월요일이네. 네, 주말에 뭐 하셨어요? 주말에 뭐 했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집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. 비도 오고 장마여가지고 엄마 밥 먹으려 가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내려갔어. 알겠습니다. 휴가 가는 줄 알고 나 오늘 하와이 셔츠 입었는데 우리 휴가 안 가나? 저희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. 아,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 휴가 가자. 휴가 가서 한번 또 거기서 밀착 인터뷰 찍는 맛이 있지 않을까? 장소도 바뀌어가면서 찍어야지.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어디 가서 찍으면 좋겠는지 어. 댓글로 남겨주면 재밌겠다. 휴양지 추천? 네, 뭐 어디 막 이상한 거 쓰지 않니? 무인도 이런 거. 그렇지. 그냥 우도 막 이런 데만 아니면 돼. 너무 멀잖아. 서울 근교에서 갈 수 있는데 강원도까지는 괜찮지. 어쨌든 뭐 근데 시장 자체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 지속되고 있어. 우리가 대형주만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소형주로 가면 이제 뭐 바이오라던가 또는 마침 신품제약이 엄청 올랐는데 화이자 국내 계약하는 그 내용으로 바이오가 한번 쭉 오르더라고.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다루는 쪽은 아니니까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뭘까? 전체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. 지금 한국 시장이 사실 외국인의 부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,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어디로 지금 많이 이동했느냐라고 봤을 때 원자재 랠리, 그러니까 기존의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인 원자재 랠리랑 연관성이 있다. 각종 원자재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지표들이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초반에 원자재 강국들, 그러니까 뭐 브라질, 중동, 인도 막 이러한 자원국들한테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거지. 아, 되게 단순하네요.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니까 그 과정에서 뭐 한국이랑 이제 뭐 대만이 가장 비슷한 산업군에 속하니까 둘 다 IT 기반의 기술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, 그래서 한국이랑 뭐 대만이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원자재 랠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. 그러니까 심플하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별로 안 들어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치, 심플하게 보면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. 한국엔 뭐 삼선, 대만에는 뭐 TSMC 각각 증시 시가총액이 기여하는 바가 워낙 크니까. 그래서 이걸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인플레에 집중해봐야겠다. 원자재가 약해져야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명분이 그나마 생기는 거니까 물가라던가 제조업 지수라던가 뭐 주택 지수라던가 그러한 지표들이 완만하게 하강해주는 최소한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, 지금 미국 지표를 보면은 계속 천장이 없이 막 치솟고 있단 말이지. 그러한 환경을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겠다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라는 정도? 이제 이러면 또 이제 깊어지지. 이 얘기가 또 막 어려워지는 시점이 되는 건데, 그럼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다뤄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사실 지금 양적 완화의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지만 양적 완화의 60%를 담당하는 채권이라던가 주택담보증권, 요 두 개로 미국이 시장 유동성을 살포했는데,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영레포라는 채권 매입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1차적으로 빨아들였다. 1차적인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MBS라는 이 주택담보증권을 이 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혹은 멈춰야 되는데, 그 명분이 될 만한 지표가 사실은 5월에 나왔다. 미국의 이제 주택 지수를 보면은 5월에 엄청나게 올랐지. 근데 이제 그걸 시사하는 바는 미국이 시행한 이 통화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왔다. 그래서 미국의 선택권이 지금 이런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다.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미국의 패권국으로서 힘은 약해지고. 패권국의 지위가 약해진 이유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그치. 거죠. 그 기초통화국으로서 힘이 계속 약해지는 거지.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니까.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, 어쨌든 과도하게 유동성을 살포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고 원자재 시장에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인데,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? 이걸 잡아야 자산시장의 버블도 조금 완만하게 내려오고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,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장기 불황에 늪에 빠지는 거고.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치.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는 국채를 테이퍼링처럼 밑단에서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고, 근데 지금 아직 2차적으로 시행은 안 했지만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반드시 있을 거야. 아직 실물 경기가 다 살아난 게 아니니까.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택담보증권의 매입량을 축소하거나 혹은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충격이 반드시 있을 거다.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6, 7, 8월 중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추론
추론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. 근데 이것 때문에 연초에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약간 충격이 있었는데 단순히 루머였지만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. 근데 이게 사실로 이제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원자재가 하락해줘야 되고, 그래서 뭐 자원국들에 있는 돈들이 한국에 들어와줘야 된다.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는 원자재가 하락하면 삼성전자를 사든 혹은 IT 업종을 전반적으로 매수하든 뭐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지.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자재 자체에 베팅한다.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철강이라던가, 철강 자체가 지금 워낙 강세다 보니까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잡겠다라고 했음에도 지금 철강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이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.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국의 원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, 원자재 랠리가 지속되면 될수록 철강 업체들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또이또이 혹은 호재라고 봐도 되지. 근데 여기서 만약 원자재가 하락해 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했을 땐 단기적인 조정이라 그랬을 때 가장 베스트 환경인 거지. 왜냐면 철강 업체들은 가격을 그 과정에서 계속 올리는데 이 원가가 되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 중간에서 철강 업체들의 이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을 어느 시점에 분명히 맞이할 거란 말이야. 그럼 그 순간에 아마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가장 고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유지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표는 지금 해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. 해운 업종의 지금 지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근거가 명분이 되는 것 같다.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인 하락만 그리지 않는다면 철강 업체들의 분명한 호황기를 맞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다.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은 지금 포스코가 곧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가 안 그렇겠냐마는 포스코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수도 있다. 되게 오랜만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정치를 내고 있는데, 그러면은 지금 2분기를 피크로 보는 사람도 좀 있었잖아요, 철강주들은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연달아서 어닝 서프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나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.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이제 원자재 시장의 개입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철강 업체들의 갑인 위치인데 지금 모든 업체들이 철강 업체들한테 물량 좀 달라고 네. 이제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니까 가격 결정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가격을 뭐 올린다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고, 그랬을 때 충분히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.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은 포스코 그리고 중소형 철강업체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. 근데 뭐 이게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점 그냥 상상해보고 있다. 네, 그러면 저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러한 뭐 상상을 해보면서 추론을 해보고 있는데,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